여러분이 손에 든 스마트폰, 집에서 쓰는 노트북, 회사 서버실에 돌아가는 기계들, 심지어 요즘 난리인 AI까지 이 모든 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곳이 전 세계에서 딱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설계는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세계 곳곳에서 만들지만 정작 그걸 현실로 찍어내는 심장은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나라 하나가 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만이고 그 중심엔 TSMC라는 단 하나의 회사가 서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너무 잘 돼서 오히려 위험해진 구조는 언제부터 국가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을까요? 왜 2024년부터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균열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 최강 반도체 제국이 스스로 만든 성공의 덫에 어떻게 갇혀버렸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TSMC가 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겁니다. TSMC는 그냥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대만 주식시장의 중심축이고 수출 구조의 핵심이고 최고 인재들이 몰리는 유일한 통로고 사회 전체의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쏠리는 지점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 구조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대만 주요 지수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지수에서는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TSMC 주가가 흔들리면 그건 단순히 기업 뉴스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뉴스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날이면 나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국가 전략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산업을 키우자는 이야기보다 TSMC를 더 잘되게 만들자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이니까요. 문제는 이 판단이 짧은 시간에는 맞을 수 있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대안을 말려버린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단일 종목 올인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2024년에 TSMC는 정말로 압도적이었거든요. 이건 평가가 아니라 공식 실적 자료에 나온 숫자입니다. 연간 매출이 약 128조 원 규모였고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고 영업이익률은 45%대를 기록했습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거의 46원을 이익으로 남기는 구조인 거죠. 왜 이게 가능했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붐, 고성능 서버 수요 폭발, 스마트폰 칩 업그레이드, 이 모든 흐름의 교차점에 TSMC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AMD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의 최첨단 칩이 거의 다 TSMC 공정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은 반도체 역사상 이런 호황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수요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2025년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갑자기 공포에 빠진 건 아닙니다. 다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지표가 TSMC의 월 매출 증가율인데요. 2025년 10월 전년 대비 성장률이 16.9%를 기록했습니다. 성장 자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언론은 이 수치를 18개월 내 가장 낮은 증가율로 해석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 숫자 자체보다 방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AI 거품이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확정적 붕괴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팩트로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거든요. 성장률 둔화가 관측됐다. 투자자들이 방어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과열 논쟁이 본격화됐다. 마이클 버리가 AI 관련 주식에 대해 푸옵션을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폭락 확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에 가까운 거죠. 여기서 대만의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대만은 반도체 하나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 대만은 PC 조립, 전자기기 제조, 다양한 IT 하드웨어로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산업이 OEM, ODM 구조로 굳어졌거든요. OEM은 남이 설계한 걸 대신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단순한데요. 가격 협상력이 약하고 이익률이 얇고 임금 상승 여력이 제한됩니다. 그럼 인재는 어디로 몰릴까요? 당연히 돈이 되고 기술이 쌓이고 미래가 보이는 곳으로 가겠죠. 그게 바로 TSMC와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에 암묵적인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니면 답이 없다. 그 순간부터 반도체는 산업이 아니라 사회적 통행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만은 섬나라입니다. 이건 성공의 이유이기도 했고 동시에 위험의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반도체 공장은 그냥 공장이 아닙니다. 전력, 초순수, 물류, 미세 진동 관리 이 모든 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낮고 가뭄과 태풍 변수가 반복 등장하는 환경이죠. 과거 실제로 가뭄이 심해졌을 때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국제 뉴스로 다뤄진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만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 지리적으로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중은 효율과 속도를 만들지만 동시에 충격도 집중시키거든요. 한 번의 자연재해, 한 번의 봉쇄, 한 번의 군사적 긴장만으로도 세계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만의 현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의 중요한 선택이 있었거든요. 1970년대 정부 주도의 반도체 육성, 1987년 TSMC 설립과 파운드리 모델 확립, 2000년대 중국과의 경제 연계 확대. 이 선택들은 모두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모델은 반도체 산업 자체를 바꿨죠. 설계와 제조를 분리해서 혁신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만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설계와 시장은 미국이 쥐고 있고 거대한 내수와 압박은 중국이 가하고 있고 제조의 핵심 고리는 대만이 담당하는 구조. 이 구조는 평화로울 때는 강력했지만 갈등이 커질수록 위험해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2025년 미국은 더 이상 우회하지 않습니다.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는 공식 발표로 확인됐거든요. 총 165달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여기엔 공장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역량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망을 자국 안으로 가져오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동시에 관세 카드가 언급되면 대만 증시는 하루에 약 10% 가까이 급락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쪽도 긴장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CIA 국장은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정보 당국이 보고하고 있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중요한 건 침공 확정이 아니라 이 연도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연도가 나오면 사회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세계 최저권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회적 신호거든요. 집값은 오르고 임금은 정체되고 선택지는 줄어들고 미래는 불확실해지는 상황. TSMC에 들어가면 살고 아니면 빠져나가야 한다는 감각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TSMC마저 성장 둔화 신호가 보이는 순간 불안은 배로 커질 수밖에 없죠. 대만의 이야기는 대만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산업, 한 기업에 국가의 미래를 걸었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만은 세계를 멈출 수 있는 기술을 가졌지만 그 기술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서 스스로의 선택지를 줄여왔습니다. 성공이 성공을 낳고 그 성공이 다시 의존을 만들고 의존이 다시 위험을 키우는 구조. 이게 바로 성공의 함정입니다. 대만은 지금 함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른 산업을 키우기엔 너무 늦었고 TSMC를 놓기엔 너무 무섭고 현재를 유지하기엔 외부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죠. 여러분,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